질의해 주십시오. 네, 이사장님, 저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30일째 근거해서 공단이 복지하고 대여사업 할 수 있죠. 한 7개 항으로 규정돼 있던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제대로 된 그 복지사업이나 대여사업 혹시 하는 거 있나요? 지금 대여 사업 중에서 지금 방금 전에 전복민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연금 그 담보로 해서 우리 전월세 보증금이나 그거는 뭐 생활비 이거에 근거한다기보단 좀 다른 저 항목인 것 같고요. 그 보면은 그 실버론이라고 노 긴급자금 하는 거 있거든요. 대충 600억 규모인데 네. 이건 상환율이 한 100% 가까이 돼요. 그런데 내년에 그 600억 전후로 해서 한도를 책정해서 하는데 승인을 요청한 것 중에 100건 정도가 불허가 되고 보통 대체적으로 한 95% 정도는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좀 감소되긴 했는데 내년에 조금 줄었거든요. 100억 정도. 예. 이것 좀 이렇게 좀 100억 정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국민연금이 우리가 수익성 굉장히 좋지만 또 중요한 게 문제 공공성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 별로 제대로 한 대여 사업도 없는데 이 실버론이라도 좀 그리고 상환율도 100% 가까이 되니까 이거 좀 확장해서 더 늘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감액제도 그 노령연금 감액제도 아시죠? 예, 소득 연계 감액제도. 네, 소득에 대해서 그 원래 23년도까지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재작년에 했었는데 결국은 유야무야 됐습니다. 그게.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기준값이라는 것이 그 전 가입자의 3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.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. 예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면 그 초과 소득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보니까 뭐 18년, 19년, 20년 쭉 감액액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,000억 안팎이에요. 지금은 이제 오늘 상반기까지는 한 600억 정도인데 1,000억 정도인데 이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계속 얘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은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의견들이 대단히 많고 이사님도 그게 동의하시지 않나요? 그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. 네네. 그래서 저는 이게 감액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대체적으로 감액 총액이 1년에 1,000억 정도거든요. 1,000억의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 감액제도를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재편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1,000억인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다음에 아까 군복무와 관련 군복무 추납 관련돼 가지고 뭐 크레딧 얘기했는데 다른 거 다 됐고요. 예. 이거 잘 몰라요. 추납제도 말씀하셨는데. 군복무 크레딧을 잘 모르신다고. 보면은 우리가 이 추납 신청하는 사람들이 1,500건까지 안 돼. 110만 건 정도 이렇게 추납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홍보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. 한번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. 예, 잘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 해외 수급자 수급권 변동과 관련된 문제 있죠. 1년에 한 번씩 수급권 이동과 관련된 자료 받으셔야 되죠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가고 한 12,000명이 넘는데 외국도 못 가고 아니면 외국에서는 또 이게 행정뭐 중단돼 가지고 서류 발급을 못 받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급 중지되거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산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급권과 관련된 정보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. 예, 지금 뭐 가령 우리 해외 거주자가 많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이런 데 쪽 좀 서로 자료 교환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. 특히 일본하고 캐나다는 자기네 나라의 그 체계 구축이 잘 돼 있는데 왜 공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들었어요. 예, 예.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뭐냐 중국하고 동남아가 꽤 많던데 여기까지 가서 수권 관련된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줘야 그 양반들이 뭐 못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촘촘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특히 한번 일본하고 캐나다 쪽에 더 신경 써서. 예,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제보를 받은 건데 예. 그 잡초 제거용 소금 구매하신 거 아세요? 저도 사실 위원님 지적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. 예.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사실 1차일과 관련돼서 작년에 국감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. 자그마한 것부터 잡아야 기강회의가 문제 잡을 수 있거든요. 제가 보니까 1억 원어치 구매했는데 시중 가격보다 5배 이상 주고 구매했고 그 판회사가 혁신 시제품이라고 그랬는데 마시는 소금을 1.5리터 55만 원에 팔아요.
저희 그 혁신 시제품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잘 좀 한번 조사해서 하셔서 그 종합전까지 말씀. 예,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. 그 아까 그 제가 1차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. 왜냐하면 그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11%인 국민정금 6천억을 주주가치가 훼손돼가지고 6천억 손해봤단 말이에요. 예.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어요. 예. 금융권에서. 예, 합병 비율 문제. 예. 이게 뭐냐면 경제수석하고 복지부 장관이 압박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것들을 없게 하자는 게 취지였잖아 지금.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수책의 견제 권한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논의 과정과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올해 3월 달에 삼성전자 사회이사 같은 거 김종훈 박병국 씨 사회이사 관련돼서는 ISS 아까 뭐 말씀을 전혀 잘못했어요.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ISS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양반이 선임된 게 뭐냐면 18년도에 이재용 부회장이요. 그 2심에서 집행 석방됐다 선임이 돼가지고 수사 재판 과정에 계속 있으면서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라든지 취업 제한이라든지 주주가 최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거나 감시 견제기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반대기를 냈는데 운영본부에서 찬성 고시를 했어요. 이게 수책에서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시 아까 해보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게 그 1차 질의 끝나고 그 수책을 한 분한테 직접 받았어요 지금. 뭐라고 하셨냐면 난 지금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여기에서 ISS 의결권 자문하고 경영진 건재에 대한 논의 하나도 없었다. 그리고 3명이 퇴장했다. 제가 보기엔 이 심각한 문제예요. 이런 근본적인 만약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주체들이 제대로 리스크 없애고 그리고 제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충분히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기구와 주체들이 제대로 정비대응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금융권 내 또는 연기금 내에 적폐를 청산하게 한 거면 네. 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제대로 정비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.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그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의 관계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정보정보 관련된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정부할 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방향과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